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냐면 일단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든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나면 앞으로는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까지 했어요. 희망 가져야죠. 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뭐냐면 그거는 알겠는데 돈이 없네? 네. 다 묶여서. 네, 돈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작게 들어가면서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또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 기회를 놓치기는 싫고. 그렇죠. 맞죠? 네. 네. 그렇다고 그러면 돈은 없고 그러면 소자본 대비 좋은 거를 잡을 수 있는 거를 찾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자본 대비 좋은 걸 찾을 수 있는 거 하면 뭐가 있냐?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네. 소자본 대비 땅 보러 가겠죠. 땅 보러 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분양권을 보러 갈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90% 레버리지가 우선은 되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이 가장 작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건설사의 부도잖아요. 그렇죠. 미분양 사태. 그래서 예전부터 미분양에 대한 걸 많이 먼저 풀어주거든요. 그럼 미분양을 풀어주다 보면 어떤 게 또 생기냐면 미분양에 대한 혜택. 예전에 미분양 주택 사는 거에 대해서 양도세 5년간 감면 뭐 이런 혜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옛날에는 처음 있는 혜택이니까 뭐야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과거에 이런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그 혜택이 올 것 같은데 하니까 더 기다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뭐 또 그 약간 맛만 보여주기 식으로 뭐 1가구 1세대 2주택 그 분양권 사면 뭐 이렇게 그렇죠. 3년 더 플러스 6년간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의 그 혜택이죠. 맛배기죠. 맛배기.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그리고 저도 예전에 보면 인천하면 송도죠. 네. 네. 송도에도 이제 투자를 했다가 송도 못지않게 청라도 괜찮잖아요. 네. 청라에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저보다 좀 더 결과적으로는 좀 더 고수였다 볼 수도 있겠죠. 성향의 차이지만 가정동 있잖아요. 루원시티 가정지구. 네. 여기는 어땠냐면 여기는 미분양이라서 계약금 10%만 걸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90% 레버리지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미래의 새 아파트를. 네. 근데 여기 루원시티는 어땠냐면 계약금 정액제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끝이었어요. 또 어디도 있었냐면 5% 계약금제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3천 거는 것보다 3천 얼마 이랬는데 약 3천 얼마 이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 두세 개 한 개 할 바에 여기 두세 개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변곡점을 잘 알았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돈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좋은 걸 사면 됩니다. 네. 근데 돈이 없으면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내가 이미 없다. 그럼 어떻게 해? 이제 간접 경험이라도 쌓아놔야 되는 거죠. 야, 이게 자본 금융 레버리지가 안 되면 지식 레버리지라도 하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인맥 레버리지라도 해야 되네요. 네. 뭐 그때는 이제 인천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미분양이 엄청 많았고 막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막 무피도 많았고 계약금 정액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수성구에 사실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요런데 올해 좀 힘들겠죠. 사실 좀 그렇죠. 맞죠.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힘들면 어떻게 하냐면 분양권에 대한 이런 또 뭔가 서비스를 할까? 요런 알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투자금이 더 작게 들어가잖아요. 네. 한번 지나서 보면 우리 그래요. 이제 못 가진 사람은 그거를 열망하지만 그걸 가진 사람은 다시 체크를 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소공철님 제가 개인적으로 소공철님이랑 만났을 때도 부산에도 많이 했지만 네, 포항에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부산보다 포항이 수익률이 더 높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네. 또 사실 제가 데이터 분석 많이 해드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수익률 자체는 서울보다는 인천, 인천보다 또 경기 이런 데가 더 높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수익률 자체는 여기보다도 뭐 서울보다도 대구가 높을 수도 있고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돈에 여윳돈이 있으면 서울 뭐 이래 뭐 장바구니에 넣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 불경기 이후에 반등할 기회를 놓치기는 싫은데 그렇죠. 돈은 없다. 아,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일반인들이 분양권만 한 게 없죠. 맞습니다. 분양권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변곡점을 잘 선택하면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지금 분양하는 게 5억이다. 그러면 계약금이 10% 들어가니까 5천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정액제다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뭐 5%
소재다 이래도 좋을 거고 어제 부산에는 하나 있더라고요. 오피라서 그렇지. 시민공원 부르지온가. 네, 그거 계약금 1,000만 원제 네. 정액제 이렇게 해서 어제 붙었던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하네요. 네, 이제 나오는 거죠. 해야지. 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나와서 나는 뛰어가면 좋은 동호수를 놓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번 배팅을 하고 싶다. 근데 한 3억에서 5억이 있다. 이러면 범위를 좀 더 넓히면 되고 네네. 나는 1억 이하다. 1억 이하고 좀 더 지나면 또 한 1억 정도가 더 들어온다. 이러면 분양권부터 보면 좋은 거죠. 네네. 네. 그러면 만약에 5억짜리 분양권이다 하면 이런 게 있겠죠. 5억짜리다. 그러면 10%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네. 네. 그러면 뭐 계약금 5천만 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중도금을 보통 60% 대출을 하고 네. 잔금을 이제 30%를 내야 되는데 네. 이 잔금 낼 때 뭐 하냐면 잔금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담보 대출로 바뀌잖아요. 맞죠? 전환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요때 만약에 이 아파트가 이제 6억이 됐다. 그러면 6억 곱하기 70%. 네. 그러면 나누기도 했네. 4억 2천이 대출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 돈 5천이 5천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렇죠. 4억 2천이 대출 나오면 이제 3천만 원이 필요한 거고 네. 만약에 7억이 됐다. 그러면 4억 9천이 대출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시간의 레버리지를 같이 살 수 있는 게 분양권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분양권 분양권을만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분양권 강의도 안 합니다. 네. 대구 성애자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더라. 요때만이 가장 조금 초보자가 가장 작은 돈으로 가장 큰 수익을 봤던 게 그렇죠. 분양권에서 많이 일어나더라. 네. 네. 그거를 이제 과거에 제가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봐오고 직접 경험도 하고 봐오면서 이 경험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5억인데 그렇게 별로 안 올랐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전세가도 안 받쳐준다면 뭐를 해야 돼요? 그냥 잔금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건축비가 있으니까 5억 이상 떨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분양가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계약금 5천 들어가고 나머지 30%가니까 1억 5천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억 정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리스크인 거죠. 그렇죠. 관리가 가능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차 투자자 실수요자다 하면 이렇게 2차 투자자다 하면 이 입주 시기를 좀 지나는 시점에 네. 들어오는 거 변곡 좀 지나는 시점에 입주가 있는 거에 분양권부터 네.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또 나는 아니다 보수적 투자자다 나는 또 다 싫다 네. 이러면 반등 찍고 올라갈 때부터 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좀 지각비 내야 되겠죠. 지각비 네. 조금 내더라도 네. 네. 그게 이제 조금 더 뭐랄까 마음 편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각비는 조금 더 나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동 좋은 층 그러니까 RR을 조금은 지각비를 내든지 없을 수도 있겠죠. 네. 또 그리고 카톡방에 또 뉴스 기사 이런 거 보니까 뭐 이번에 앞으로 미분양도 좀 있고 심하고 심화되고 이러니까 대구의 인허가 물량 이제 맞겠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026년 이후는 그렇죠. 좀 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이게 이제 인허가가 어떻게 이제 표현될지는 지표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또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그 그렇죠. 해는요.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좀 어떤 게 있냐면 강사님들이 인허가 이런 걸 그 물량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떠냐면 물량의 마치 100% 공식처럼 생각을 해요. 네. 중요하긴 하죠. 네, 네. 중요 요인인데 물량보다 수요가 더 중요해요. 맞습니다. 물량보다 수요가 더 중요하고 이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 중에 가장 첫째 요인은 가격이에요. 네,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네. 싸면 움직여요. 네. 그리고 금리가 싸도 가격을 할인하는 효과랑 비슷하잖아요. 또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저금리 시대 때 많이 움직였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거 너무 진짜 알짜배기 얘기인데. 네. 제 진짜 지인들한테만 얘기해주는 이런 내용인데. 그렇죠. 네. 자, 부산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부산은 2013년부터 있죠. 네. 쭉 물량이 많았어요. 항상 많았어요. 네. 이거는 뭐 수요와 공급으로만 얘기하면 네. 얘기가 안 됩니다. 네. 자, 다시 부산을 보면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부산은 입주 물량이 항상 많았어. 네. 예. 그래도 꽤 많은 범위를 한 방에 이 대구처럼 이런 게 아니었지만 그렇죠. 쭉 네. 많았어요. 쭉. 네. 예. 근데 집값이 안 오른 게 아니잖아요. 한때는 부산이 그렇죠. 전국 1등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죠? 네, 부산발 뭐 시세 상승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볼까요? 광주 그러니까 부산이 요때 있죠. 요때. 네. 요 2017, 18, 19가 특히 도심에 엄청 올랐어요. 물량이 많았거든요. 네,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많았죠. 예. 그러니까 흔들리긴 했지만 이 보세요. 끝나니까. 물론 이제 규제했고 규제 완화 이것도 있지만 네, 네. 이때 원래 부산이 요 힘든 시기가 요때였거든요. 17년 이후로는 힘들었어야 돼요. 네. 근데 규제 완화도 있었지만 유동성이 더해지고 그렇죠. 투자자가 들어가 버리니까 네. 상승으로 전환이 돼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받쳐주면 공급이 많아도 이 전환이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부산뿐만 아니라 광주를 볼까요? 네. 광주 하나만 더 보죠. 네. 하나만 더 봐야 됩니까? 자,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여기도 보면 뭐 이빨 빠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빨 빠지긴 했지만 물량 꽤 많았어. 8,000세대 중에 15,000이니까 1.5배잖아요. 그렇죠. 826, 1.2배는 좀 안 되지만 맞죠? 광주도 꽤 많았었어요. 근데 요때 많잖아요. 네. 더 올라요. 막 많은데 막 무시하고 올라요. 그래, 요때는 코로나라 하지만 요때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이 같이 수요를 같이 봐줘야 되고 또 수요도 가격도 중요하지만 입지에 따라서 그렇죠. 또 수요가 다르잖아요. 네. 이거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지방이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 못 가는 분들은 그러니까 전남권에서 서울 못 가는 분들은 광주로 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이런 도시의 이해도를 그렇죠.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주변에 빨려 들어오는 인구들이 굉장히 여기는 좀 강한 지역이죠. 네. 아무래도 우리 경상권에서는 사실 광역시가 3군데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덜 하지만은 이런 전라권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세종 안 볼게요. 네. 마지막 하나 많아요. 강명도 그렇고 우리 엊그제 갔다 왔던 하나만 한번 볼까요? 네. 하나만 보죠 이제. 네, 하나만 봅시다. 하나 말고 하남만 봅시다. 자, 수요 공급이를 보면 하남은 인구가 작았거든요. 네. 필요 수요 대비 공급량이 몇 배나 많았어요. 그렇죠. 필요 수요가 1000세대인데 네. 입주량이 15,000이었어요. 그러니까요. 15,000, 15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때요?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게 2013년도부터 이렇게 위례 신도시랑 미사강변 신도시가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남시에서도 입지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서 빨려 들어오는 수요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량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수요도 보고 이 수요를 자극하는 가격 요인, 그러니까 가치 대비 가격이 싸다 싶으면 그렇죠. 많이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아까 금방 하남 얘기하니까 그 미사 강변 도시랑 그 위례 신도시도 보금자리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싸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시에 대한 이해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같이 더하면서 이걸 같이 봐줘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다 보면 하나의 좀 생명체처럼 이 퍼즐이 맞는데 맞아요. 그것도 다 안 맞더라고요. 요새는 많이 겸손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도도 깊어야 되고요. 그 도시에 뭐 입주가 많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어디에 입주가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뭐 대구 수성구 입주 많은 건 알아요. 압니다. 네.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많아요. 네. 네.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요거 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뭐 아니요. 네.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구에 한 번에 이제 어디가 팍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구 수성구는 뭐 작년에 뭐 중동, 그다음에 황금동, 그다음에 시지 쪽도 많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지 쪽 투자 대상에 안 넣잖아요. 그렇죠. 뭐 저기에 뭐 지산동 안 넣잖아요. 네. 범물동 넣습니까? 잘 안 넣죠. 안 넣잖아요. 네. 그런데도 입주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것은 범어 4동, 만촌 3동, 뭐 그래서 수성구청, 그러니까 범어역부터 해서 위로는 MBC 내거리까지, 오른쪽으로는
뭐 저기 담티역까지 이렇게 쭉 입주가 골고루 있는데 네. 이런 주요 지역에 뭐 역세권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학군지 좋다든지 고급 주거 시설이 갖춰진 그런 라인이라든지 범상 안삼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가 많은지를 좀 잘 체크해야 된다. 네. 구분해서 네. 네,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래서 뭐 지금 그러면 이제 투자자별 성향에 따라서 투자 시기도 말씀드렸고 지역도 말씀드렸고 또 뭘 말씀드리면 되려나? 고마시죠. 아, 고마울까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 시기가 왔을 때 사실은 이 움직이는 게 수성구부터 움직이거든요. 그럼요. 이 상승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는 신호가 뭐냐면요.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좋은 입지에 가장 좋은 대장 단지 있죠. 네. 이쪽 움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 있죠. 네. 여기 두 군데가 가장 선행지수로 움직여요. 요 범어 사동, 뭐 네. 경남타운부터 해서 네. 저 범어 내거리에 있는 주상복합 라인 딱 이렇게 딱 정의 내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여기를 그냥 보는 거예요.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기대되네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내 자금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투자 포지션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좀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좀 신중하게 보이나 급하게 보이나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제가 되게 신중한 사람인지 알고 어떤 사람은 의외로 되게 막 공격적으로 너무 투자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분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투자에 들어갈 때는 빠르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투자에 들어갔을 때 빠르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는 그 과거에 많이 봐야지만 빠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 재건축 된장 라인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존 아파트 대장 라인들, 그렇죠. 이래 보고 그 다음에 요 녀석들이 움직이면 구축이지만 대장들 이런 게 또 투자처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아니면은 많이 빠졌던 것, 과거에 올랐다라는 거는 그만한 이제 에너지는 있다는 그만한 다시의 상승장에 오면 그만한 에너지는 있다는 것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다 이런 데들은 다시금 또 투자처가 될 수 있겠죠. 네. 사실 요즘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 많이 빠지잖아요. 네. 또 어떤 게 있냐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곳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보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투자자들이 던지니까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데 다시 투자자가 들어간다면 또 그걸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 꼭 그걸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성비 좋은 곳, 가성비 좋은 곳, 네. 많이 빠진 곳, 네. 이런 식으로 좀 보면 좋거든요. 손님이 많은 곳은 뭐 맛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투자 지역도 알려드렸고, 타이밍도 알려드렸고, 포지션별로도 알려드렸고, 뭐 이 정도면 바로 임장 가면 되나요? 네, 임장 가야 되고, 네, 저희 제목 옆에 설명글. 더보기 옆에 설명글 하면 대구 임장 이제 신청 가능하거든요. 네. 네, 바빠서 못 오신 분은 직접 오면 좋지만 네. 사실 와도 춥고 고생하십니다. 네, 가장 직접 보는 게 가장 좋지만 그 안 되면 온라인 해도 싸잖아요. 보고 싶어요, 그래도. 네, 우리 얼마지? 잠시만. 뭐 그런 걸 더 더보기에 있습니다. 네, 아예 한번 봅시다 이것까지. 왜냐면 지금 헷갈리시는 거예요? 네. 캠프 부동산 스쿨. 캠프 부동산 스쿨에 들어오시면 네, 카페에 들어와서 많은 강의들이 또 있죠. 예, 여기 임장에서 여기 대구 급매물 임장 요 있죠. 네. 여기에 이제 오프라인은 5만 원이고 네. 온라인은 3만 원이에요. 네. 근데 임장 가보시면 알지만 기본 하루 시간 빼야 되고 교통비 빼야 되고 밥값 빼야 되고 네. 내 인건비 빼버리면 이거는 뭐 거저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는 저는요 네. 선착순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오프라인 네. 지금 거의 다 찼을 건데. 선착순입니다. 네. 네. 저희가 더 많이 오셔도 감당이 안 됩니다. 네. 네.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도 들어가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답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을 지금부터 꾸준히 다니면서 다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네. 다음 상황을 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네. 네. 뭐 이렇게 굳이 꼭 이렇게 대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해서 왔다. 네. 그런 분도 뭐 환영입니다. 여성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전에는 어디냐면 부산을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구였고, 네. 그 다음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 또 꼭 보고 있잖아요. 서울, 네. 인천 등등, 네. 세종 등등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쭉 돌면서 내가 가진 자본 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네. 가장 뭐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대구인 거고, 네, 이거를 또 놓치면 안 돼요. 놓치지 않고 봐야 내 손바닥에 넣고, 아, 어디가 가장 좋지?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